잠시 멈췄던 남북 교류의 물꼬가 트이게 될까?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 식량 생산량이 지난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내용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이 정부는 2010년 이후 멈췄던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2017년 무산됐던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후 이어질 식량 직접 지원은 국내 각계의 여론을 듣고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과 정부 차원에서의 직접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검토하기로 했다. 북한 주민을 향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이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식량 지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없다면 식량 지원이 북한 주민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지배계층에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또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여론도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이 꼽힌다. 최근 북한 식량 지원 필요성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식량 지원을 우려하는 응답이 조금 앞선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이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관계 개선 사업에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등 방법에 따라 투명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반복도 2016년 개성공단 폐쇄 후 3년 3개월 만에 승인돼 경제 교류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교류의 마중물로 기대되는 대북 식량 지원은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토론 김만음입니다. 최근 유엔 세계식량기구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우리 정부와 국회를 찾아서 인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대북 식량 지원 방법과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여론 수렴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대화가 교착 국면인 상황에서 대북 식량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북 식량 지원의 필요성과 원칙, 그리고 현 시점에서 남북 교류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되는 토론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문도 좋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하는데요. 함께 얘기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 간의 민간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김태균 사무처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북녘의 동포들은 지금 식량난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하셔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면서 인사드립니다. 네. 또 북한 내부의 상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이죠. 북한 인권정보센터 이재춘 이사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런 프로그램을 해주신 건 아주 적절한 것인데요. 정부가 이미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을 결정을 하고 나서 여론을 수렴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결정하기 전에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했죠. 그러나 뒤늦은 감이 있지만은 찬반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관련 전문가 두 분도 참여했습니다. 네,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용현입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년입니다. 10주기인데요.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꿈꿨던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한반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늘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켜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선한 행동이 반드시 선한 세상을 만들지 않을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그야말로 그런 마음이 온전히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더 정교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최근 남북 또는 북미 간의 관계가 상당히 소강 상태랄까 교착 상태인데요. 지난번 그 2월 말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 결렬 이후로 지금 되게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유엔 세계 식량기구 북한 식량 상황에 대한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화두로 떠올랐는데 식량 지원, 남북 교류라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일단 현재 북한의 식량난 상황 김태균 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북측과 실무회담도 하고요. 예. 간접적인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편입니다. 북한이 현재 국제기구나 국제사회 혹은 해외 동포 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을 실제로 요청하고 있고요. 예. 자존심 강한 북한이 이런 요청을 한다는 것은 식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어떤 정황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좀 객관적으로 보면은 평양에 유엔 평양팀이라고 해서 국제기구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올 3월 보고서에 보면 2017년 생산량에 비해서 올해 생산량이 9%. 예, 화면에 지금 이제 그래프도 나오고 있는데요. 2016년에 비해서는 약 16% 정도 적게 됐다고 하고요. 이 쌀과 밀의 경우는 약 한 12에서 14%, 감자와 콩의 경우는 34와 39% 정도 감소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매년 사실은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줄었다고 하면 그게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심각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지만 경지 부족, 낙후된 농기계, 그리고 비료 문제, 반복되는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작년에도 7, 8월에 북한의 곡창지대의 기온은 약 평균 기온보다 11도나 넘는 폭염이 나타나기도 했고 예. 8월에는 태풍 솔릭으로 함경남도와 강원도가 큰 피해를 입어서 이와 같이 식량 생산량이 줄어든 거 아닌가. 예. 네. 기존의 상태일 때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아주 감소까지 돼서 심각하다라는 것인데 지원 여부와는 그다음 판단은 문제겠고요. 그 상황 자체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이사장님. 글쎄요. 북한이 과거 10년 동안 아까 도표도 나왔는데 예, 도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10년 동안에 계속 500만 톤 이상을 수확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2018년도 와서 그것이 거의 100만 톤 가량 줄었더라고요. 16년 비해서. 예, 예. 그런데 2016년부터 2018년 그 시기가 예. 저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바로 2016년에 핵실험을 한 번, 두 번, 2016년에 17년 또 했죠. 예. 그리고 또 2017년 11월입니까? ICBM까지 테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긴장이 최고적으로 높아졌고 또 이 유엔의 대북 제재가 그만큼 강화됐는데 예. 그거 때를 갖춰서 식량이 줄었다. 예? 그러면 결국 식량에 쏟아야 될 그 정책의 우선순위가 핵무장으로 다 들어가고 그 모자란 부분을 갖다 국제사회에서 도와달라고 이러는 거 아니냐. 예. 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원래 일개 정부가 가장 급선무를 해야 될 것은 국민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해당하는데 정책 우선순위 그게 아니고 핵무장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 그것하고 이 북한의 식량은 관계가 있다. 난 그런 생각입니다. 예, 보니까 김태균 처장하고 두 분께서는 지금 북한 식량난의 배경을 조금 해석을 좀 달리하고 계시는데 김영현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북한 식량난은 우선은 자연적인 재해가 크게 영향을 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춘 이사장께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북한 민생에 초점을 두지 않은 핵무기 전략이 우선뒀기 때문에 방치됐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그렇게까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식량 상황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 중에 하나이고 예. 식량난이 그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는 상황에서 식량 증산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나 이런 걸 보면 엄청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식량에 대한 생산을 독려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핵실험이나 또는 북한의 ICBM급 실험 이런 것 때문에 식량이 줄어들었다. 이건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요. 또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에 1990년대 중후반에 생산됐던 식량 생산량이 거의 한 400만 톤이나 300만 톤 중반 그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이제 식량 사정이
조금씩 나아진 상황인 것은 아까 분명한데요. 이재춘 이사장께서는 2016년에 18년 2년 동안에 거의 100은 좀 안 되면 100만 톤 가까이가 급격하게 줄었지 않느냐. 그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자연재해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 총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비료 문제랄지 그런 전체적으로 식량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원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이 제대로 그 제공이 안 되는 부분들이지 그것이 그 핵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용도 때문에 그런 용도로 전용되면서 이것이 아예 등한시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보니까 김용 교수님 말씀처럼 보면은 지난해 올해 그 생산량이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웠죠. 한국도 우리도 뭐 엄청 더워가지고 어리 늦게까지 덥다 보니까 더워서 식량을 생산량도 부족했지만은 사실은 그 로스일 없어지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찬찬히 보니까 그래서 쌀은 그렇게 로스율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양이 별로 안 줄었고요. 옥수수나 감자 같은 경우는 거의 30% 이상 생산량에서 30% 이상이 줄게 그렇게 그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그것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름에 더우니까 이게 잘 보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썩어서 버리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확 생산량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재춘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북한 당국에서 이 북한 식량난이 있을 경우 어려울 경우에 거의 보면 평균적으로 조정 후로는 한 50만 톤 이상을 수입을 해왔거든요. 사서 드렸던 거죠. 부족률을 메꾸기 위해서. 그 사실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재정들을 그렇게 투여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아까 지표에서는 뭐 그것 합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자체 생산량이 자체 생산량만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 조정 전이로 나와요. 저게 사실은 유엔에서 통계는 417만 톤인데 지금 495만 톤이라서 그걸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는 조정 전 이렇게 쌀을 깎기 전 그 양하고 쌀을 깎은 후하고 양 85% 정도가 그 조정은 뭐 리지런 조정이 아니라 깎는다는 그런 의미의 조정을 그렇죠. 얘기하군요. 그래서 15%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저 통계가 나온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볼지라도 이 북한 쪽에서 해야 될 일, 북한 당국이 해야 될 일에 대한 그 모니터링이나 그런 거는 분명히 짚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북한 당국이 분명히 여력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쓰고 외부에서 지원을 받는 식의 형태라면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 가지만 좀 말씀 좀 드리면요. 북한이 대체로 보면 곡물 기준으로 하면 연 한 600만 톤 정도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2016년에 595만인가 이렇게 나왔었던데. 그렇죠.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북한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북한 주민들이나 또는 동물이랄지 이렇게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가 거의 600만 톤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작년 495만 톤이면 100만 톤에서 20만 톤 정도가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해들이 있는데 이 고난행군 때 거의 한 400만 톤 이 정도 생산된 상황보다는 나아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그때와 지금의 생활 수준이랄지 이런 것으로 비교해서 보면 전혀 비교하기 좀 어려운 과정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역시 여전히 100만 톤 이상이 부족한 것이고 외부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 지금 내용들은 대체로 북한 생산량 기준이기 때문에 북한이 부족하고 식량성에 부족하고 대체로 저희가 한 1천만 명 정도가 식량 부족 현상에 지금 놓여 있다. 뭐 그런 정도는 대체로 합의되는 우리 사회에서 합의되는 그런 북한의 현재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식량을 그러면은 다시 되팔아서 무기를 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북이 그런 식량을 자원화할 만한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는 식량의 기준이 한국은 계속 70년대에 비하면 지금 그 1인당 소비량이 절반 정도 줄었거든요. 저희는 쌀 아니래도 뭐 얼마든지 다른 대체 식품들이 많고 일부러 많이 안 먹는 경향도 있는데 북에게 있어서는 그게 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후에 관련 얘기, 지원의 필요성 관련할 때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재춘 이사장께서 추가 발언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이 식량난에 대해서 최근에 부쩍거려요. 그것이 WFP가 특히 그 사무총장이 서울에 오고 그런 그 즈음에 식량난이 심각하다. 140만 톤이 뭐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숫자까지 내면서 그러는데
실제로 북한의 지금 그 장마당 쌀값을 예, 예. 보면은 쌀값은 오히려 5,000원 키로당 5,000원 받던 게 4,000원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과거 한 1년 동안 그 쌀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배란간이 이게 그 쌀이 부족하다, 번절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하고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봐요. 국제기구하고요? 예, 그렇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좀 시각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북을 얘기할 때는 그 체제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면서 그 장마당의 가격을 저희 시장주의 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가격을 보는 것은 그 매우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은 사는 자와 그 공급하는 자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많은 수는 이미 그 공급할 의사 능력이 아예 없는데 거기서 장마당 가격을 들먹이는 건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원장 짧게 얘기하시고. 장마당은 이제 500개 넘게 있잖아요. 500개 넘게 있고 관여되어 있는 일이 벌써 북한 주민들이 생필품은 90%가 장마당에서 써요. 쓰고 있고 식량만 하더라도 제가 가진 통계는 70%는 사실 장마당에서 다 그 획득을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벌어지는 그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가격이 되는 거고요. 쌀값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사실 없고 옥수수하고 참 그 식용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매도 많이 되고 등락이 그럼 임병 원장은 좀 가격이 수요 공급 전체를 좀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네요. 그렇죠. 그래도 뭐 지금 보면요, 쌀 같은 경우는 국민 주민들이 그것이 많이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구매력도 없고 사실 그렇다 보니까 안 사요 별로. 사실 더욱더 필요한 부분은 옥수수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많이 사기도 하고 적게 사도 하다 보니까 등락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식량 계획 저기 보면 포함 안 된 게 있는데요. 네. 저기 보면 사실 저거는 곡물만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80kg, 480g 매 1일, 예. 보통 그 성인이 600g 따지는데 480g 따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가 있고요. 저기 또 빠진 게 뭐냐면은 무나 배추 같은 거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제가 찾아보니까는 많이 생산할 때는 360만 ton 정도도 생산을 하거든요. 사실 북한 사람들 거기다가 무밥 해먹고 예. 배추밥 해먹고 삽니다.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 그 전반적으로 그걸 아주 WFP가 가진 통계 자체가 그 완벽한 통계라고 볼 수 없는 굉장히 많은 허점들이 있는 건 있습니다. 이 실태에 관한 얘기는 김영현 교수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쌀 가격이 안정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인배 박사님 말씀도 좀 맞다고 보고요. 왜 이제 쌀 가격이 안정돼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북한에서도 쌀을 주식으로 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층은 소수입니다. 대체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감자나 또는 대체 작물을 그 싼 것을 옥수수나 이렇게 먹는 그런 인구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쌀 가격이 안정돼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 가격은 안정돼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절대적인 식량난, 그러니까 예. 여기서 식량은 쌀 플러스 옥수수나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식량 문제에 대해서는 쌀 가격만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의 이제 지금 사정의 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배경은 약간의 견해차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재춘 이사장께서는 식량 지원의 필요성 아까 국제기구도 혹시 뭐 다른 배경 속에서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부와 국회를 방문해가지고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뭐 회의적으로 보십니까? 그것은 그러면? 뭐 사전에 우리 정부하고 긴밀하게 조율이 됐을 겁니다. 예. 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율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요. 지원의 필요성은 국제기구가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그 지원을 뭐 나중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지원을 할 때 그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느냐 네. 하는 것이 문제죠. 지금까지 전부 우리가 지원하는 것 또는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하고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들어갔죠. 그것은 결국 김정은이 호주머니에 들어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네, 네. 개성공단이 그거 다 폐쇄한 것도 그것이 현금화되고 그것이 핵무장에 다 도움이 됐다. 그런 판단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원 여부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도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되는가 그렇죠. 같이 고려해서 봐야 된다. 근데 그 얘기군요.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국제기구가 했지만은 실제로 성공적으로 하질 못했어요. 예. 그래서 먼저 그냥 기계적으로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한 문제는 아니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모니터링 문제는 좀 이따 좀 이따 얘기하시고요. 얘기하시고요. 제가 최근에 그
그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만 예. 저에게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뭐 농협의 창고가 다 비었다. 퍼주기를 다해서 쌀이 없다.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는 게 없어서 답변을 못했다고 저한테 그 물어보는데요. 아하, 네. 그 지금 쌀을 안 보낸 지는 2011년부터 한 톨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물론 2008년도부터 거의 안 보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부터 단 한 톨의 쌀도 보낸 적이 없거든요. 뭐 아까 2016년도 얘기하셨는데 쌀 가지고 이렇게 뭔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김정은 위원장 주문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쌀 자체가 황금성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핵 개발을 한다 이런 건 좀 논리적인. 이재천 이사님은 과거에 그랬다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2016년도에 아까 핵 개발 뭐 아니 그 전에 90년대 후반부터 그 소위 대량 그 아사 사태가 생기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다 핵 개발에 열심을 떼고 또 시간이 겹치는 그런데 거예요. 원래 부시 대통령 시절에 아기축이라고 해서 북이 그 논란이 됐을 때 이미 그때 핵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진보 정권과 관계 없을 때부터 이미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인도적 지원의 기간은 그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기간이에요. 그 기간 중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예. 그것 때문에 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점차로 논의해보기로 현 네. 시점에서의 식량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 필요하다고 보신 것 어떤가요, 지금? 아니 형제 동포가 이렇게 예. 지금 식량을 안 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이런 인도적인 지원 문제는요 어떤 전략이나 전술을 고려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우선 쌀 자체가 황금성은 없죠. 그래서 쌀 주는 것 자체 그걸 바꿔가지고 핵무기 개발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쌀 살 돈을 쌀을 안 살고 사실은 그 돈 가지고 핵무기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황금성이 내부에서 문제하고는 대체 효과가 있다, 그 얘기인가요? 우선순위를 네. 배치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황금성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걸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꾸 곡물 지원하고 쌀 지원하고 자꾸 섞어서 쓰고 있는 거는 우리 조금 더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예. 사실은 쌀을 지원하는 것하고 곡물 지원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 옥수수 지원이거든요. 지금까지 저도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WFP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원한 거는 단 한 번도 쌀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옥수수 지원, 기타 뭐 영유아 지원, 분유 이런 거는 들어갔지만 쌀 지원은 없었습니다. 네. 그거는 한번 다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런지를 어쨌든 지금 그거는 너무 곡물 지원 이야기하면서 이 쌀 지원하고 같이 막 섞어서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그건 또 건좀 기회가 되면 얘기하기로. 현 시점에서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고려했을 때 판단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은 그 필요하다. 예. 필요하지만 잘 줘야 되는데 정말 이재춘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지원은 사실 굳이 쌀이 아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곡물주로 얘기했을 경우에는 옥수수 등을 함의하는 뜻이다라고까지 강조해 주셨군요. 제가 김영규 교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이제 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한 세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북한의 지금 식량난을 우리가 대체로 과거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보릿고기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5월이나 6월부터 9월 사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딱 그 시점이고요. 지금 북한의 한 130만 톤 정도 식량이 지금 부족하다는 게 객관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수치이고 한 1,000만 명 정도가 식량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곤란을 겪고 있다. 네. 곤란을 겪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뭐 옥수수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지원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쌀 지원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재고미 문제를 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고미가 2019년도 3월 현재 131만 톤이 지금 저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 지역에 보면 그 창고들 있지 않습니까? 농협 네. 창고나 일반 창고들 보면 그 문 열어보면 거의 대부분 쌀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쌀을 지금 2014년도 정도부터 계속 재고미들이 지금 쌓였는데 이게 지금 양국 관리 비용이 대체로 지금 연 4,800억 정도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 비용이나 또 그런 전체적인 관리 비용이 거의 5천억 가까이 되는 우리 내부적으로 방출할 용처는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방출할 용처는 없고요. 지금 예. 우리가 작년부터 아프리카 4개국에 연 5만 톤씩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보내고 있고요. 예멘에 그러니까 1만 9천 톤, 에디오피아 1만 6천 톤, 케냐 1만 톤, 우간다에 5천 톤에서 작년에 이미 보냈고요. 예. 올해도 지금 5만 톤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는 우리가 재고할 수 있는 그런 쌀들을
융통성 있게 그것을 조정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대체로 한 30에서 40만 톤, 4, 50만 톤 정도는 우리가 지금 재고미를 빼내야 내년도 올해 쌓이고 내년도에 쌓이고 계속 이것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저희가 지금 쌀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재고미를 우리가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쌀 문제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북 지원으로 돌려도 무방한 지금 시점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재춘 이사장님, 아까 김태균 사무처장께서 인도적인 문제는 이것저것 고려할 필요 없이 절대적으로 그냥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쌀도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않다. 왜냐? 지난번 하노이 회담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이제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밀고 당겨 좀 있을지 모르지만은 미국이 그렇다고 핵무기 없애라는 걸 철회하겠습니까? 그거 있을 수 없어요. 그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것이 굉장히 예민한 파트로 등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찰나에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 물론 미국이 인도 지원을 안 된다고 딱 끊어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일방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결국은 지금 북한을 움직여서 핵을 포기하는 국제적인 크다는 흐름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북한 사람들 쌀 모짜리 건들이 다 그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게 아니죠. 고난 행군 시절도 있었고. 근데 문제는 핵을 고집하는 거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서둘러서 이렇게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 이건 난 맞지 않는다고 봐요. 예, 지금 조금 이따 얘기해 보기도 하고 이해춘 이사장께서는 지금 이제 북핵 문제 협상 과정에서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인도적인 지원이더라도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청취자분들 중에 의견 들어왔는데 관련 의견도 좀 들어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윤가야님이 보내주신 의견인데요. 우리가 일본 재해 때 인도적인 차원의 성금을 모아 보냈었죠.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사과나 다른 걸 바라고 한 건 아니라요.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인데 일본에 우리가 재해 때 지원할 때는 그동안의 일본과의 역사라든가 과거사 관련사를 따지고 있었느냐.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인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쪽에 지금 의견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이재춘 이사장께서는 인도적인 지원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대북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시점인데 이게 오히려 흐트러뜨릴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네요. 근데 인도적인 지원은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인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쌀의 정치화는 이제는 우리 문재인 정부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쌀은 쌀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치나 또는 남북관계 또는 핵 문제는 그것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적인 문제를 다른 것으로 우리가 치환시키거나 다른 것과 연계시켜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또 지금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 5만 톤씩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스위스나 지금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지금 인도적 측면에서 대북 식량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른 국가들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은 동족으로서 전혀 정치적인 것과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에서의 쌀 지원 또는 곡물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는 현재 이 국가들은 쌀 등을 인도적인 지원을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이재춘 이사장께서 이번에 우리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미국에서 용인하는 쪽이었었지만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 느낌을 줬었는데 이후에서는 이미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별 국가 단위로 하고 있는 국가 단위로. 아까 김영인 교수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내부의 지금 보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필요하다 얘기인데 그런 맥락이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 일석사조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쌀 지원이 뭐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일석사조가 뭡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뭐 쌀 지원이 그러니까는 이제 매년 이렇게 재구미가 남으니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찾아보니까 1년 매년 한 40만 톤 정도 재고가 쌓여요. 그러면은 40만 톤 줘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요, 그거는 이제 다른 용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고요. 굳이 그것을 북한에서 필요한 것은 북한에서 쌀을 100% 배급미를 100% 받는 거는 당간부하고 군부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법률 단체고. 나머지 일반 주민들은 사실은 60% 옥수수, 40% 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WFP에 이번에 통계를 보십시오. 거기 할 때 쌀과 이좀그 570만 톤 필요하다 그럴 때도 뭐 쌀이 다 570만 톤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옥수수가 훨씬 60% 차지합니다. 대부분이 옥수수였다는 거죠. 그 일상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먹는 포션을 다 계산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북한에 보통 이렇게 먹는 거 곡물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말씀드린 것처럼 60%가 50%가 옥수수고요. 북한 인민들이 식사 용도로 쓰는 게 30%가 쌀이고요. 나머지 감자하고 기타 작물들이 한 20%고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WFP가 먹고 그냥 버티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좀 제가 보기에 적절치 않고요. 그러니까 WFP는 그렇게 네 봐서 가지 그렇게 효과가 하고 있는 있다고요. 거고요. 잠깐 네. 하고 나서 네. 얘기하십시오. 마무리하시고요. 우리가 그래서 또 하나는 인도적 지원을 얘기하면서 그 어떤 효과를 얘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쌀을 얘기하셨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저희가 의무 할당으로 수입하는 쌀이 있습니다. 그게 한 40~50만 톤 정도 돼요. 이 쌀은 외국에 원조도 못합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쌓여 있는 겁니다. 이거를 딱 처리하는 방법은 완전히 가루를 내서는 다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40~50만 톤이 쌓여 있고요. 그런 거 무슨 다른 제조용으로 뭐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제가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정운천 의원이 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쌀, 예. 그 쌀 사료용 공급에 관한 그 손실 금액 현황을 봤는데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쌀 사료용 판매에 따른 손실액이 1조 6,352억이고요. 이 보관료가 2,400억 정도 들어서 약 1조 8천억을 지금 사료용으로 쓰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잠깐요. 그런데 아까 뭐 효과를 말하는 것은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책위 의장, 당의 정책위 의장은 일석사조 뭘 두고 얘기한 겁니까? 이재춘 의장도 물어봤더니. 우선 동포를 돕고요. 동포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관리 비용을 절감할 관리 수 비용 있고 절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대화의 동력을 살려갈 수 있다. 대화의 동력을 살리고 이렇게 그 얘기했는데 말씀이 좀 어쨌든요. 이 남한이 3년간 남아도는 쌀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데만 저희가 1조 8천억 손실을 봤는데 네. 김대중 정부 때부터 13년간 역대 남한 정부와 민간이 제공한 전체 지원액이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3년간 관리하는 이 사료용으로 처리하는 보는 비용이 오히려 저희 세금을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저희 농민들 좋고 뭐 보관비 싸게 들고 도정하는 회사 좋고 물류도 좋은데 문제는 우리는 꼭 쌀을 얘기하면 가격을 따라서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 북 입장에서는 밀가루를 받아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뭐 136만 톤의 국제 가격을 뭐 대충 얼마인지 그냥 뭐 대충 뽑아보니까 5천억이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쌀로 얘기하면 사실 답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30만 톤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저희 금액으로 환산해서 얘기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재춘 이사장이 그 일석사조라고 하는 사조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하시네요. 동포돕기에다가 국내 재고 문제 관련 또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 또 대화 국면에 오히려 동력을 만들 수 있다. 네, 네 저는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그 사유가 타당하냐 하는 건 굉장히 의문이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도움으로써 대화의 그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지난 하노이에서도 회담이 깨진 것은 당신들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경제협력도 안전보장도 다 해주겠다 그 약속을 했는데도 결국은 핵 포기 안 하겠다고 해서 깨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대해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생각 가진 것 같아요. 이렇게 원조도 하고 경협도 하고 그러면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핵 비핵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건 완전히 논리가 거꾸로 됐어요. 비핵화를 안 해야 식량을 주고 다 해서 되는 거지 마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비핵화 안 해도 괜찮아. 우리는 핵무장들 한 상태를 우려하고 평화할 거야. 그런 메시지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성과를 서로 상반되게 보시는 저는 지금 이제 이재춘 이사장님이요. 더군다나 요새 저 사람들이 쓰는 아주 고약한 얘기들이 있어. 욕해요 지금 주는 사람들. 적어도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주고받고 하면 고맙다는 인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지금 저 사람들이 고맙다고 인사 한번 인연이나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약탈로 표현해요. 약탈.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이 하는 약탈이다.
하나 주고 10개를 뺏어가는 약탈이다. 소위 인도적인 지원이란. 요새 이렇게 전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에 해서 하나요, 그러면요? 글쎄 그건 난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러한 그 수모를 받아가면서 이걸 자꾸 줘야 되겠다는 걸 나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네, 김영환 교수. 근데 지금 이제 이재춘 이사장님의 전제가 저는 좀 하나 좀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핵을 포기하는데 핵을 포기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명확하게 갖고 있고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다른 시각인데요. 아예 비핵화 의지가 핵 포기 안 하겠다 이런 북한에게 식량 지원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논리는 저는 이건 좀 틀린 이야기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요. 핵 포기 안 하겠다고 분명히 했죠. 아니 핵 포기 안 하겠다는 말 안 했죠. 아니 그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건 핵 포기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니 그리고 그거 아직도 모르시나요? 그리고요. 아니, 이제 그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문재인 지금 대통령 말씀하십시오. 들어와서 그 마치 뭘 지원하신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역대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까 제가 쌀 한 톨 보낸 적 없다고 얘기했죠. 심지어 지금 그 국제기구에다 800만 달러 줘서 지금 뭐 의약품이니 이런 거 보낸다고 하잖아요. 이거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오이사 조치 있을 때도 다 했던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그 개성공단 철수한 2016년부터 잠깐 지금 3년 안 한 거 다시 그 하게 되는 거죠. 자꾸 뭘 그 교류를 하고 뭘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무리 못하고 김영환 교수 하시고요. 저는 이제 그 재고미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미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재고미를 지금 보관하는데 약 5천억 가까이 비용이 매년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1년 정도의 재고미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임배 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매년 4천억을 해당을 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걸 북한 식량 상황이 좋아지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용도를 찾아야 되죠. 그런데 이 4천억, 한 5천억 정도, 4,800 정도 되는 이 재고미 관리 비용은 이게 농협이나 농민들에게 가는 돈이 아니고 사실은 납세자가 사실은 세금을 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지금 5천억 정도를 거의 지금 쓸모없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련 얘기 이인배 원장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사실은요 대북 지원과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 그 산업 구조의 문제지요. 사실은 그 사실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것이 북한이 지원 못 해줘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으로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를 구조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쌀을 준다는 것은 분명히 북한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그 군량미로 쟁여놓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나락으로 쌀을 보관하고 있어요. 보내게 되면 도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굳이 나락으로 보관하냐? 이 쌀로는 보관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인도적 지원한 단체들이 배로 이렇게 쌀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기간에도 쌀이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항구에 퍼놓으면 북이 이걸 금방 소화를 못해요. 이 쌀은 제가 생각할 땐 절대 저장해서 이 군량미로 전환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아니 실제로 그때 당시만 아니 보더라도 그런데 자꾸 그걸 무슨 군량미로 전용한다고 얘기하시면 쌀의 성질도 모르고 얘기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때 당시 그 탈북자들이 지영인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나면 아니 일부 다시 다 모니터링 군대가 안 돼서 부대에서 다시 아니, 수거해서 갔다는 정원들이 꽤 많이 나와 모니터링을 다 있던 거죠. 못하니까 일부 뭐 군대에서 군인들이 먹는다는 이런 것까지는 말이 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무슨 뭐 군량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할 수도 없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이거 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태균 세장한테요. 지금 이제 우리 지원하겠다 방침이 나왔는데 북한은 특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뭐 호응을 해오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들이 이제 보기에는 그 북미 회담에 있어서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셨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는 않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북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문재인 정부를 믿고 왔다가 그 실패한 것들에 대한 그런 서운함,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우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정부가 인도적 지원하는 거 지금 방금 이렇게들 얘기하시고 사회적 계속 문제가 되니까 과거의 겸해서 저희들이 만났을 때도 그런 것을 매우 북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이 있고 뭔가 조건을 거쳐서 자기들 자존심 긁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에 일저
답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 받겠다는 태도로까지도 이렇게 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네. 정부도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일이 아니라 정부 간의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국제기구나 민간기구를 통해서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도 좀 모색해 봐야 돼요. 제가 네. 조금 보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란 표현은 저는 좀 이제 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북한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상당히 어색해하고 싫어하는 단어가 돼버렸는데 지금 시점에서 저는 이제는 남북 민생 협력이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북 민생 협력으로 가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북한의 쌀이나 또는 식량을 북한에 주게 되면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제재하고는 무관한 모래나 예. 그다음에 석재나 또는 북한의 임산 가공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구상무역 형태로 받는 이런 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야만 북한도 자존심을 예. 세우고 우리도 당당하게 주고 그러니까 이게 주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예. 주고받는 개념으로 민생 바뀌는. 협력으로 구상무역 형태 같은 것도 뭐 예시를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는 이 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지 않는 국면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글쎄 이거 좀 개탄할 만한 상황인데요. 네. 이 남북 관계가 북이 갑이 되고 남쪽이 을이 된 현상이 지금 있어요. 저쪽에서 막말 막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다 뭐 이런 배려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굴해질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근데 저쪽에서 지금 하는 이 용어들을 보세요. 이 남쪽을 얼마나 깔보고 무시하고 그러는가. 그럼 인도적 지원은 지원을 무슨 뭐 다른 표현을 하자는 글쎄 그건 난 모르겠지만은 너무 그렇게 북한의 입지만 세워주고 우리는 그럼 이거 완전히 뭡니까 우리는 그럼. 그러니까 네, 그것도 우리가 적당하게 우리도 우리 품위를 유지하면서 해야지 그걸 그냥 굴종하는 자세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그 부분에 되지. 대해서 굴종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북 지원을 우리 정부가 먼저 북측에 계속 제기하면서 꺼냈기보다는 예. 오히려 지금 WFP 그러니까 지금 데이빗 비슬리 사무총장이 5월 14일 날인가요? 그때 이제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부터 먼저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요청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국제사회를 통해서 한국에도 그것이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현재 남북관계나 또는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를 봤을 때 대북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식량 지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를 좀 배제한 채 식량 지원은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이런 수준이고 또 그것은 지금 당장 바로 하겠다라기보다는 800만 불에 이르는 그 간접 지원, 그러니까 영유아나 또는 임산부에 대한 그런 지원은 WFP나 또는 유니세프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인도적인 부분에서 쌀 지원이나 이런 식량 지원, 대규모 지원은 지금 단계적인 어떤 국민들의 어떤 동의도 받아가면서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걸 갖고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북한에 굴종한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전 적절하지 않다고 사실은 봅니다. 매년 WFP는 그 식량 지원 그 문제를 계속 제기했었죠. 했던 것을 올해는 특히나 더 열심히 사실은 이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서 사실 그 외부 장관 사실은 이 WFP는 이 선진국에 가면은 그 국제기구가 을 같은 자세거든요. 거기에서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네. 후진국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WFP 사무총장이 온다 그래도 그 장관, 차관 정도 만나거나 국장 정도 만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만나셨죠. 그 만나신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그 대북 지원에 대한 모멘텀을 살리려는 명분을 WFP를 통해서 얻으려고 그랬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했던 게 사실 앞서 가장 모두에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지원으로 해야 된다. 정치화되면 안 된다. 100% 저는 공감합니다. 저는 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와 여당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정치화 시켜버렸어요. 남북 간의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 대북 지원해줘야 된다. 비핵화에 지금 그렇게 교착 상태를 어떤 식으로 풀기 위해서라도 대북 지원을 곡물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정치와 연관시켜버렸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쉬운 문제다. 오히려 조용히 우리 사무총장님 계신 미나협이든 적십자든 이런 통해서 담백하게 곡물 지원 문제에 대해서 좀 필요한
것들 영유아 지원 문제에 대해서 하는 거는 그렇게 싫어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 오이사 조치할 때도 이 인도적 지원 문제는 다 안 닫았습니다. 아, 지금 그래서 국내에서 이미 정치화돼 버렸다라고. 오히려 나는 저 정부에서 그거는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시키는 부분이 오히려 이렇게 북한으로 하여금 안 받도록 만드는 구실이 되었다. 나는 이걸 잘못 풀어내고 있다 보는 거죠. 누구든 인도적 지원에 민생협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사실 어떤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무슨 효과다 이런 걸 말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 문제는 저희는 사실 3월 달부터 북의 식량이 문제라는 것을 그 언론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북 대사관들끼리 주고받는 공문에서 자기들의 심각성을 나타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저희들을 통해서 지원 못 합니다. 저희도 과거에 할 때 매칭 펀딩 방식으로 하거든요.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끼켜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몇십억이라도 해야 거기에 얼마를 정부가 해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저희를 통해서 한다는 것도 그렇게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어차피 정부는 정부대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이제 지원의 경우에는 북한의 식량 상황 그대로 인식하고 있지만은 적어도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 등을 봐가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만은 오차 범위이긴 합니다만 약간은 이제 조금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뭐 반반 정도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국민들의 상황 인식은. 그런데 일단은 뭐 유니세프라든가 세계 식량 기구 등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준 지사님. 네, 저는 그 모니터링만 철저히 되면은 그것은 나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탈북자들의 그 증언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북한에 살 때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 많아요. 쌀이 왔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국제기구에서 이제 현장을 보지요. 그런 곳에서 쌀 포대를 날리는 그걸 사진도 찍고 다 하지요. 그런데 그 모니터하는 사람들이 가고 나면은 일부를 다시 걷어들인다 이거야. 그리고 이것은 수령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아라. 그걸 꼭 붙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국제기구에서 간 사람이 그걸 뭐 24시간 감시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몇백 군데를 다 가면서 할 수도 없고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데 통치형으로 쓰인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사실은 WFP가 그런 것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재준 지사장은 지금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완전한 신뢰를 하지 않고 있군요. 불신한 편입니다. 이제 국제기구를 불신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글쎄. 그러면 이제 북한 주민들 지금 1,000만 명 정도가 지금 올해부터 지금 식량 상황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방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국제기구도 믿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예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죠.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죠. 그러니까 개선을 하는데요. 개선하는 방법은 국제기구도 뭐냐면 만약에 잠깐만요. 국제기구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면 여지를 개선해야 되고 북한 내에서도 그런 개선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 만약에 남북이 준다 그래도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할 때 모니터링 부분만 국제 수준 정도에 거의 도달할 수만 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니터링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가 북한에 한 20만 톤 정도 그 식량을 주는 해도 있었습니다. 그 20만 톤은 굉장히 그 양이 많은 겁니다. 20kg 쌀 포대로 하면 1,000만 포대를 주는 겁니다. 1,000만 포대.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그 1,000만 포대에 대한적십자사 마크가 있는 그 비료 포대로 비닐 포대로 해서 준 적들이 있는데 그런 포대를 북한 주민들이 배낭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측에서 이것이 다 왔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북한 주민들이 인식할 정도로. 뭐 수령이 공급했던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포장이 돼 있으면은 좀 그거에 곤란을 같아 보이는데 다른가요? 아니 그거는 집에 창문 대신 그런 걸로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의 증언이 그렇다 이거예요. 네, 그건 이제 일부의 증언일 수 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대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민화협의 그 과거에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모니터링을 100% 자신 있게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단체나 이 민간단체들이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요구했고
그래서 현장까지 다니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북도 어느 정도는 그게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받아들이는 수준까지는 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북한의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한 600만 대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이 뉴스 전파 속도가 과거와 매우 다르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식량난이 있는데 여기서 지원받는 걸 가지고 뭐 통치적으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함부로 했다가 그 민심 다루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저는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 문제가 나왔는데 이인배 원장님, 현 상황에서의 모니터링 그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보완 과제는 뭡니까? 우선 그 전달 꼭 필요한 것들이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식량,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식량의 배분 구조를 보면 옥수수가 많기 때문에 굳이 나는 쌀일 필요 없다. 쌀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정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좀 남북 대화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남북 대화를 그거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쌀을 지금 하겠다고. 쌀이냐 다른 곡물이냐가 협상 과정에 중요한 쟁점이 돼 있습니까? 되지는 않지만 정부에서는 지금 쌀을 쓰겠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다면 WFP를 통해서 WFP에 800만 불 하지만 대체로 보면 2008년도면 3,200만 불 정도 도네이션 줘서 그 키탁해서 거기에서 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할 때 옥수수나 여러 가지 뭐 영양품이나 분유나 그런 거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도적 지원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가 쌀을 안 하고 있지 않겠느냐. 밀가루나 이런 걸 국제단체나 외국에서 사서 보내면 우리나라 이 농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정부 고민도 지난번에요. 그것이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전에도요. 그 쌀을 보내줄 때도 한국 쌀만 보낸 것이 아니라 태국에서 쌀 사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우리 쌀만 보낸 것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건 맞는데 저도 그건 이제 뭐 이인배 원장님 말씀을 뭐 부정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재고미가 지금 이제 2014년도부터 지금 재고미가 지금 있는데요. 우리가 2014년, 15년산을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6년, 17년산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 재고미를 관리하는 비용이 사실은 농림부 차원에서는 굉장한 고민거리입니다. 이 고민들을 우리가 북한에 꼭 보내야 되는 차원에서의 접근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 재고미를 좀 소진하는 의미도 우리가 또 지금 모니터링 문제 나왔다가 이제 배분 얘기가 나와서 다시 돌아갔는데 뭐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이인배 원장께서는 재고 문제는 우리의 그 농업 정책 차원에 다시 한번 고려되는 문제다라고 지적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서로 요구하고 필요성이 있다면 같이 또 물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아까 질문 드렸던 것은 그동안의 모니터링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모니터링은 뭐 이 인도적 지원을 계속 반대하는 분들은 뭐 지난 20년 동안 계속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실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좀 그냥 갖다 줬으니까 어떻게 배분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000년대 중반경에는 그게 상당히 그냥 당연히 그렇게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북도 인식할 정도로. 그럼 모니터링의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국제기구도 가고요. 그다음에 저희 민간인들이 가서 그 현장에 다 방문하고 저희 미나협도 2011년도에 한 3,000톤 정도 그 뭐 밀가루 보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현지에 가서 다 그 전시용으로 일부 하고 철수하면 어떻게 한다라고 이제 전 여사장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잠깐만요. 최근에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무슨 인도적 지원이 뭐냐 하면서 그것을 약탈해가는 거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뭐 줄려면 그냥 딱 주지 뭘 가서 모니터링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느냐 그 잔소리 하려면 줄 필요 없다 이런 고자세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모니터링 문제가 아니에요. 잠깐 모니터링 문제는 아니고요. 그럼 뭘 갖다 제국주의자라고 그러고 누구를 제국주의자라고 그래요? 북한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다시 말씀드리면 남측이나 아니면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북한의 식량 지원을 할 때 마치 우리가 적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당신들이 배고프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냥 툭 던져주는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어떤 불편함 또는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부분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문제를요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하게 된다면 국제기구 수준 또는 거기에 준하는 모니터링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우리라면은 아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가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네. 우리 민간 지원 단체가 민화협 등도 막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민화협이나 또는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나 이런 대북 지원을 오랫동안 해왔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굉장한 노하우가 있는 단체들이기 이재춘 때문에. 이수당이 관여하는 단체도 동시에 그렇죠. 가면 되겠네요.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아니요, 모니터링 단체에서 국내에서 민간 단체가 간다면은 지원해왔던 쪽뿐만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지금 이 그렇죠. 상황에서 국내 민간인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단체에 가면은 네. 북한이 지금까지 달리 그럼 잘 하십시오. 다 그걸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지금 문제가 그거는 아니고요. 정말 갑질을 하겠죠. 아니요, 그 우리를 문제는요. 못 믿어 그러려면 그만둬 이럽니다. 분명해요. 계속 아니, 그건 그건 너무 말씀하시는데. 예단이시고 네. 이제는 이제 우리가 지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아까 이제 그런 뭐 말씀을 썼는데요. 협력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협력이라는 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은 지원이라고 하는 의미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식량을 북한에 주고 북한의 모래가 과거에 우리가 수입을 그런데 많이 구상 해왔었거든요. 무역의 형태가 된다면은 네. 지금 인도적인 지원하고 다른 단계로 넘어가지 않나요? 그것은 이제 인도적 지원의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북측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해소하는 것 또는 아니 우리는 국제 제재 네네. 상황에서 제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차원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재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예를 들면 북한산 모래랄지 또는 북한산 석재랄지 또는 고사리나 그런 임산물들을 우리가 주는 만큼 그러니까 그것을 1대1로 똑같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더 북한의 체면 또 우리의 체면을 서로 세워주는 정도 수준에서는 그것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라면 저는 그것을 국제기구나 또 미국이 전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두 가지 얘기가 그런 나왔는데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모니터 관련해서는 우리 김태균 처장은 이미 돼왔고 이번에 좀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면 될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북측에서는 용이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재춘 이사장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질성이 조금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요, 국제기구를 사실은 우리가 직접 지원할 때 계속 문제가 있었던 것이 모니터링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로 돌려봤잖아요. 네. 국제기구로 돌려서 하거나 국제기구를 하게 되니까 이제 모니터 요인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게 되는데 10명 중에 한국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말 안 하는데 가서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통역관, 그 북한 통역관 이야기를 하니까는 지 맘대로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빙성이 떨어져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한국말 하는 그 국제기구 요원들을 같이 포함시켜라. 그래갖고는 이제 각 기관마다 한 명 넣네, 몇 명 넣네, 그것도 계속 싸우다가 뭐 잘 안 되고 이런 식 정도의 이제 실상이에요. 사실은 모니터링 하는 자체가. 그러니까는 이 모니터링 자체가 만약에 저는 그렇게 이상적이신데 지금 김 교수님 말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도 그런 의심 없이 마음 놓고 줄 수 있는 날이 오고 구상무역의 형태로서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 구상무역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인도적 지원하고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국제법적으로 유엔 제재로 보면은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지금 수출을 못하게 돼 있죠,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뭐 구상무역이라고 돈을 안 받으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그럴 겁니다. 그게 그 외부로 반출 자체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나 석재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좀 저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그게 상황은 제재에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뭐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제재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남북이 이제는 서로 민생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저는 이제는 우리의 발상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뭐 다른 견해가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 민생 협력의 차원이 바꿔 산다면은 이게 남북 간의 이제 대화, 협력, 교류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한국 사회 내에서도 대북 식량 지원을 둘러싸 아까도 이제 44%, 47%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 범주 자체가 확 바뀌지는 않는 이게 이제 당분간 유지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국제사회가 보는 시선도 있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제재를 비껴가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저는 찾아야 된다. 그리고 북측이 과거부터 상당히 강점이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모래나 이런 것들은 북한이 충분히 우리한테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는 작업들을 한다면 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협력 사업들이
좀 더 제재 외부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간혹 정부 쪽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창의적 발상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창의적 발상도 하나에 해당돼 보이긴 한데 이것이 오히려 남북 간의 교류를 통해서 지금 국제 특히 북미 관계는 뭐 교착 상태에 있는 과정에서 우리 남북 간이라도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건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고 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하고 북한 그 핵 문제 교섭이 교착 상태 있잖아요. 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국제 제재 시스템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장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있는 것은 일체 못한다. 그것은 바로 그걸 만드는 직접적인 무기 수출은 물론이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뭐 거기 그러니까 무슨 수산물 무슨 섬유유리 이런 것도 다 지금 석탄이고 뭐 철강 다 금지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금 핵무장을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해서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유엔 결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그것이 뭐래가 될지 봐야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현금화되고 김정은이 창고에 들어간다. 그런 그 결론이 난다면 그건 당연히 아니죠. 아니, 잠깐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걸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북한에 식량 지원하는 것에 한해서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받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김정은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북한은 식량이 가고 우리는 그 식량에 해당하는 쌀값을 유엔 제재가 아닌 그런 품목 중에서 모래나 이런 것도 우리 지금 건설업계에서 계속 모래를 꺼내는 게 모래는 해당이 안 되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찾자는 겁니다. 과거에 저희가 차관으로 준 적이 있고요. 네. 차관으로 준 적이 있고 아연궤를 받은 적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아연궤를요? 맞습니다. 대신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엔 제재나 대북 제재 여러 가지 제재가 있어서 안 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재준 이사장께서는 공조의 틀을 벗어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걸 있을 수 있죠. 자원 개발이라든지 뭐냐면 이런 것에 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저희들이 나중에 좀 진전된 상황에 대해서 담보받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니까 너무 뭐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준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유엔 제재 결의 자체가 목적이 뭐냐면은 그 이전에 2016년 전까지의 제재는 그냥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북한이 국제사회가 인정하기 저대로 되면 안 되겠다. 북한 핵을 그 다음부터는 목적을 바꿔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이걸 내놓지 않으면은 이 북을 핵 포기를 하지 않으면은 북한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것이 그 제재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민생이든 그렇게 뭐 구멍들 다 막은 게 지금의 그 유엔 제재이기 때문에 그쪽에 봤을 때 그런 민생이든 그렇게 그런 명목으로 붙여서 구멍 뚫기가 쉽지 않겠다. 아니 그건 전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제재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물론 석유나 북한 체제 자체가 이런 것들은 민생이냐 아니냐의 구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이 한호해도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경제 나와요. 해제해달라는 게 민생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식량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않습니까? 기본 취지는 그렇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 제대로 들어가야 될 거, 그 북한 주민들, 그 아이들이 아니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자니까요. 네, 그 이견은 그대로 남겨놓고요. 이견 남겼고 그 이견이 남아있으면 다음 문제 논의하기 어려울지는 어쩌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진행된 과정들이 있으니까는요. 개성공단 관련해 가지고요. 기업인들에 대한 우리 방부 거가 있는데 먼저 김혜원 교수님, 네. 그 개성공단하고 국제 제재하고 어떤 이상에 놓여 있는 겁니까? 물론 이제 개성공단 폐쇄하고 그 지금 뭐 폐쇄 계획은 우리끼리 그냥 한 거지만 그렇습니다. 예, 재가동 관련해 가지고는 국제 제재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국제 제재를 지금 비껴가면서 개성공단을 풀 수는 없습니다. 아하, 그런가요? 그러니까 개성공단과 관련돼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면 지금 2017년도에 만들어진 이 제재가 한 10가지 유엔 제재입니까? 미국 제재입니까? 유엔 제재도 그렇고 미국 제재도 그렇습니다. 한 10가지 이상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뭐 객관적인 발언은 아닙니다만 개성공단을 재가동시키려면 새로운 유엔 제재가 나와야 될 정도다.
그래서 그 전에 제재를 유연화시키는 새로운 제재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의 새로운 제재라기 때문에 새로운 결의가 나와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유엔 결의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의 개성공단을 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가 기업인들이 이번에 갑니다만 물론 뭐 점검 차원에서 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그건 그렇습니다. 이제 뭐 상관이 없는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자 우선 유엔 제재와 관련되면은 이제 그 합작 사업 못 하게 돼 있죠 유엔에서는. 그리고 벌크 캐시라 해서 묵칫돈을 못 주게 돼 있죠. 가장 핵심적으로 두 가지가 완전히 걸려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사업을 좀 다시 하기는 굉장히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요 개성공단 그 현장 답사 때문에 좀 가겠다. 그리고 정부가 승인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그 이상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원래 우리 한국에서 기업체에서나 그 북한을 방북하게 될 때 첫 번째 북한으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순서가요? 네. 받고 나면 그걸 가지고 통일부에다가 저렇게 오라 그러니까는 가도 될까요? 하면은 가라.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빠져 있어요. 북한에도 지금 오라 소리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북한한테 이제 우리 보낼 테니까 받아달라고 협상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게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뭐 먼저 북하고 이렇게 뭐 만나자는 약속이 돼야만 통일부에 신고하고 만나는 거니까 그게 맞는데 그 정부에서 처음부터 개성공단 방북을 처음부터 정부에서 불허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 유엔 제재나 대북 제재 뭐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사정은 뭐 제가 진짜 속은 모르겠지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 있을 때 계속 그걸 불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입주자 입장에서는 일단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그다음에 북측에 가서 순서가 지금 거꾸로 된 거지 그걸 이상하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북쪽을 먼저 이게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아예 풀려 있을 경우였다. 그건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 말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북측이 오라 그래서 통일부 허가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허락해주고 안 해주는 문제가 정부가 아닌 거죠. 못 가게 그 승인 받아오면은 이제 그때 정부에서 허락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거를 결정할 텐데 승인도 안 받아왔는데 무슨 허락해주는 그러면 현재 우리는 승인이 돼 있는데 북해에서 아직 답이 없는 것은 이 자체의 뭐 방북이 공단 재개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어서 특별하게 반응 안 보이고 있는 걸까요? 뭔가요? 사실은요, 이 북한에서는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북한은 한국과의 지금 그 관계 개선의 의지가 거의 좀 떨어지고 있다. 저는 솔직히 말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우리 문재인 정부하고의 그 대화를 계속 몸으로 했던 가장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민족 화해 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해서 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왜 필요했느냐 하면은 북한으로서는 한국을 움직여서 미국의 제재를 풀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겠다는 기대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를 가지고 왔던 것이고 세 차례 정상회담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미국 입장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노이 회담이었고 지난 연말 회담이었고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던 거죠. 그 기대를 저버린 그 기대를 저는 접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로서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제재 입장을 1도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대화가 앞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 지원해주겠다 그런데도 그게 더 미온적인 것도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제 정세적인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지금 호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이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다. 첫 번째. 두 번째, 개성공단과 관련된 걸 보면요. 개성공단으로 보면 한 1억 불 정도 연간 많아봐야 한 1억 불 정도인데요. 지금 경제 제재를 통해 가지고 해외 노동자 북한이 노동자를 좀 다 돌려 연말까지 다 돈을 보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최소한 3억 불 이상을 그냥 벌었던 거거든요. 개성공단보다 훨씬 더 제재 하나만 풀어놔도 훨씬 더 많이 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것이 있는데 경제 개성공단 사실은 그렇게 성이 안 차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그걸 이번에 이렇게 가서 공단 둘러보는 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하기가 대단히 낮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북한의 전략적인 그동안의 의도 등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번에 방북 승인 문제도 의미 있는 변수를 보지 않는다 그 얘기 같네요. 이제 저는 지금의 한반도 정세나 남 관계를 단정적으로 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논의는
남북, 북미 또는 한미 차원에서 또는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저는 물밑에서 다양하게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서 접근을 해야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그것을 마지막 종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사실상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도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이것이 남북 관계보다 앞서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관계를 풀어야 남북 관계도 풀린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역시 북한이 가장 중요한 지금 대화의 대상이고 또 문제를 풀어야 될 대상인 것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작동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우리는 남북관계라고 하는 측면이 또 작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남북관계를 통해서 북미관계 또는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좀 선순환적으로 또는 서로 그것이 상호 보완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책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미국과의 공조 속에서 풀어갈 수밖에 없는 또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개성공단을 지금 당장 개성공단을 지금 기업인들이 한번 간다고 해서 개성공단이 풀릴 거라고 보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한 어떤 첫 단추로서 우리 공단의 지금 사장단들이 가서 한 번은 보겠다는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지금 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시작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정세들을 좀 바꿔가면서 개성공단도 풀어가고 또 비핵화 평화체제 진행 과정도 함께 풀어가는 이런 쪽으로 다 같이 한번 풀어가보자는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라고 저는 이해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 개성공단의 기업인들이 뭐 200명이나 갑니까? 난 그것도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재산 조사를 한다고요? 근데 그건요.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는 전제가 없이 무슨 재산 조사를 지금 와서 합니까? 지금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사항도요. 유엔이 다 보고 있고 특히 미국, 일본 아주 세밀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건 무슨 메시지냐 하면은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몇 번이고 개성공단은 꼭 재개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그 일환으로 재개를 위한 하나의 그 과정으로 필요한 과정으로 보고 다 그렇게 보고 있죠. 국제사회에서 보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유엔 제재 또 미국과 일본과 EU의 그 개별 제재 그 틀을 완전히 이제 그 무력화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아니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 개성공단이 그 지금 가는 것을 국제사회가 뭐 재가동하려고 한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것 자체도 좀 웃기고요. 사실은 계속 북에 대해서 불신하는 얘기를 하지만 저 개성공단은 원래 북의 서부전선에 있는 6만 명의 군인이 거의 그 10km, 15km 뒤로 물려서 개성공단을 조성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북의 체제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결단을 한 거고요. 보통 경제적 효과로 보면 대외경제연구원의 추산에 보면 2047년까지 약 160조 상당의 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방북을 불허한 이유는 어차피 지금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불허한 거고 북미회담이나 유엔 제재에도 그걸 전면으로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왔던 건데 이제 좀 방문하는 걸 가지고 또 그것을 그렇게 저 왜곡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유엔 제재가 그게 하나의 원칙 있고 흐름이 있는데 그걸 자꾸 한국이 구멍을 뚫고 있다는 인식이 판배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석탄 수입한 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은행들도 걸려 있고 또 배도 뭐 걸려 있고 한데. 이거는 지금 그렇게 돼서 이걸 다시 재개하는 쪽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이 나서서 제재를 허물려는 걸로 보고 있다고요. 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듣고 것처럼 이인배 원장 얘기까지 듣고 관련 주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성공단을 재가동시키려면 제재 결의안 또는 또 다른 결의안을 하나 만들어야 될 정도로 지금 유엔 제재 상황에서는 개성공단 그러니까 뭐 슬며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기업인들의 그동안 열망이었고 또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 의지를 우리가 좀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인 것이지 이거 한번 방북으로
무슨 개성공단이 재개되거나 또는 유엔 제재가 구멍 뚫리거나 또 우리 정부가 구멍 뚫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나 그건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걸 왜 국제사회로부터 아니, 국제사회도 행동을 하느냐 이거. 아니 국제사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통일부 장관이나 또는 청와대에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는 대한민국도 유엔 회원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엔 안보리 결의를 따를 의무가 있는 국가고. 뿐만 아니라 이 북한 핵 문제에서 가장 당사자 국가이고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국가라면 앞서서 그 유엔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국제사회는 여전히 그런 의심을 떨치지 않는 건 사실이죠. 기업인들이 한번 방북하는 게 그게 어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어떤 그 제재를 훼손하려고 하는 건가요? 훼손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니 지금 어차피 안 될 걸 왜 보내요? 그 보내가지고 돈 쓰고 그러니까 왜 보내요? 안 되는 거면 사실은요. 개성공단은 제 바람은 개성공단에처럼 꿈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제대로 두면 안 되고요. 지금처럼 100불 정도밖에 해가지고 안 되고 북한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이 노예입니까? 그 사람들이 왜 월 10만 원, 15만 원 받으면서 싸는 그것이 가장 큰 그 이익이라고 해서 개성공단을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앞으로 더 좋아지면 더 임금도 더 잘 주고 사실 개성공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단 비핵화 이후에 핵 문제가 해결돼서 유엔 제재가 풀리고 나면 개성공단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지로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처럼 자꾸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 개성공단 방문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저희는 뭐 대북 관계는 다 손 놓고 미국하고 유엔에 맡기죠, 뭐. 그 말씀의 취지는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그 기업인들이 지금 몇 년째 한 번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잠깐만. 정부에다가 수십 차례에 걸쳐서 거기 한 번 가서 보고 싶다고 한 건데 우리가 가장 그걸 하는 걸 여기 이 자리에서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하지만은 지금 개념이 다르잖아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저쪽에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한반도의 비핵화를 해가지고 아니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신 있잖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입장이 다른데. 네. 아니요.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미국하고 힘을 합쳐서 해야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를 북미 최고 지도자들이 해와서 정상회담에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그 내용들이 담긴 거예요. 정치합은 의견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계속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같이 하고 있는데요. 김하예님 의견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량 지원은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내주는 입장에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시기를 기다릴 여유가 있지만 받는 이들도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정치적인 조금 문제를 가급적이면 잘 해소하고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은 받는 입장에서 그래도 되겠느냐? 그 말 들으니까 과거에 레이건이 바로 식량 문제는 정치를 기다리지 않는다 했던 표현이 좀 생각이 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견해차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시작 주제는 지금 이제 대북 식량 지원 관련해서 시기 문제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방법 또 모니터링 문제를 다뤘었는데 결국은 종합적으로 그 한반도 문제를 푸는 과제 아니겠습니까? 또 대북 관련 문제도 있겠고 북미 남북 과정인데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뭔가 풀어야 될지 뭘 강조하고 싶은지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한 30초 정도씩 네 분 돌아가면서 의견 드려야 아마 다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먼저 하시죠? 이인배 원장 먼저 하시죠. 사실은요. 자꾸 고루하게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만 비핵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남북관계는 희망이 없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렇지만 2002년에 핵실험하면서부터 다시금 도루묵이 됐습니다.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 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년에 다시 또 핵실험하면서 또 도루묵이 됐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국민들께서도 왜 쟤는 비핵화만 이야기하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한반도에 구조적으로 정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핵 문제든 개성공단이든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핵화가 핵심이다. 그걸 강조해 주셨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비핵화가 핵심이고 비핵화가 풀려야 다른 것들이 풀리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북미 사안이라면 비핵화만 이야기하면 맞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남북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앞으로 아마 4, 5년 안에 이산 1세대는 제가 볼 때 거의 사망하신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문제들도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고 북한의 주민들이 지금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기하선상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조건에 처하게 되는데 그러면 비핵화될 때까지 그 1,000만 명을 방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남관계도 함께 끌고 가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비핵화가 핵심이지만 남북관계 또 다른 덧붙여서 생각할 부분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제 예, 한반도의 평화 얘기를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문재인 정권은 평화를 늘 입에 달고 다니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면은 그 평화라는 것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상태에서 전쟁 없이 사는 것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대한민국이 과거 71년 동안 이렇게 안전하고 번영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은 그 틀이 있었어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차원에서 일본을 합쳐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이렇게 한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번영을 유지하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북한 쪽에 추종하고 북한 쪽에 그 마음에 들게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길이 없어요. 이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이 기본을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하시네요. 예. 네. 사실은 남북 문제는 7.4 남북공동성명 보수 정권에서 또 노태우 대통령 때도 기본 합의서가 있었고요. 김대중 노무현 이런 단계를 거쳐옵니다. 민족 문제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고요.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인도적 지원이나 민생, 민간 교류는 사실 기본적으로 어느 정권이든 관계없이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 이룬 것을 버리는 행위를 해서 안 되는데 이 지금 대표적인 게 개성공단입니다. 이거 막지 않았고 그냥 놔뒀으면 대북제재나 유엔제재와 관계없이 그냥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다시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고 이번 인도 식량 문제로 이 토론회가 마련되긴 됐지만 단순히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남과 북에서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신뢰의 관계는 계속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초점은 대북 식량 지원 필요성, 방법, 조건들 관련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또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라든가 이후의 남북 교류의 진전 과정에 대한 우선적인 과제 같이 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스위스가 최근에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서 500만 달러 지원했다고 하죠. 국제사회는 비핵화에 대해서 공감대를 좀 받고 있는 한편 또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인도적인 또 지원도 필요하다. 여기도 공감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인도적인 지원하고 이런 거 국제정세라든가 또 정치적인 상황을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극심한 식량난이라는 이런 상황 과연 무엇을 우선해야 할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